요런 거 버즈베이트, 이런 버즈베이트도 이렇게 안 돌아. 다시 하자. 여러분 진짜 덥습니다. 여름인데요. 요즘 여름이라서 낚시가 가기 사실 좀 꺼려져요. 좀만 늦게 일어나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낚시 안 가고 이렇게 딱 있다가 저녁 때가 싹 돼서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싹 분대던지 아니면은 비가 이렇게 쫙 오면 생각이 딱 들죠. 가서 타버터 던지면 한번 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오늘은 타버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동안 타버터의 종류라든지 레틀이 있는 거에 대한 선택은 이런 테크니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약간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뭔가 이런 어떤 타버터 낚시로 인해서 딱 고기를 낚아내는 또 중요한 포인트 한 3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베스. 타버터로 종류 되게 많죠. 이런 스틱 베이트도 있고 깨구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물에 뜨는 친구들 말고요, 이렇게 가라앉는 이런 웜을 이용한 타버터 낚시라든지, 이렇게 버즈베이트, 우리 PD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쫙, 이거 무조건 가라앉게 생겼잖아요. 쇠덩이니까. 이게 가라앉는 것까지 타버터 루어 종류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어쨌든 표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낚시를 우리가 그냥 다 합쳐서 타버터 낚시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타버터 낚시 매력은 다들 아시죠? 진짜 시원하게 빡 때리잖아요. 한 번도 낚아본 적 없지만 한 번도 타버터 낚시에 성공해 본 적 없는 사람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그 멋짐, 멋짐이 폭발한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진짜 타버터 낚시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어디다 던져야 되지? 언제 던져야 되지? 어떻게 던져야 되지? 이런 고민도 많고, 많이 해보신 분들도 성공을 안 해본 사람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타버터 낚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한번 도전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타버터 루어가 무는 어떤 조건, 그 중에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에 어떤 힌트가 있는데, 비가 쫙 내린다든지 아니면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해가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걸 보면 지금 던지러 가면 한번 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또 우리 또 꿀배 보는 형들 또 30, 40대 많잖아요. 그래서 다 퇴근 시간 되면 이때 가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타버터 낚시가 제일 잘 되는 어떤 타이밍, 그게 첫 번째는 확실히 이런 피딩 무드, 그러니까 저녁 피딩이라든지 아침 피딩이라든지 해가지고 피딩 무드가 걸렸을 때예요. 표층에서 뭔가 활발하게 사냥할 때지. 그때는 좀 잘 무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때 던지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저녁 말고요, 한낮에도 딱 뭔가 이렇게 무드가 걸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 라는 게 느껴질 때예요. 그 분위기의 첫 번째는 역시 비가 내리는 거죠. 또 내리는 비 하면은 여러분 또 아시죠? 제가 또 이런 친구 좋아하잖아요. 요거 버즈젯이라는 루어인데, 제가 이제 비만 내리면 이거를 이제 파블로프 개처럼 이걸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 이거를 씩 웃으면서 먹는다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웨이크베이트 친구들은 제가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비가 내리면 이런 웨이크베이트 친구들을 던지는 걸 전 여름엔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비가 내리면 베스가 표층을 의식한다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릴 때에는 타버터 루어를 좀 던집니다. 다시 말해, 베스가 표층을 의식하면 타버터 낚시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를 좀 더 들어보면, 표층에 부유물이 많을 때, 가을이 싹 넘어갈 때 있잖아요. 낙엽이 져가지고 이파리가 떨어져서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라든지, 아니면 매미나 이런 곤충류들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든지,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계절적인 요인이 됐던, 아니면 그냥 당일 날씨의 요인이 됐던, 그런 요인이 딱 생겨서 표층에 어떤 자극들이 생길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면은, 내리는 비 말고도요,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구름이 쫙 들어와서 갑자기 싹 어두워진다든지, 아니면 구름이 확 거치면서 쨍해지면, 그때도 한 번의 타이밍이 더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중요한 게 있죠. 뭐를 어디다 던질 거냐 이거예요. 근데 뭘 던질 거냐는 거는 그동안 훈련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번 회에서는 어디다 던질 거냐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물 속에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흔하게는 나무나 돌인데 뭔가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구조물 같은 게 물 속에 뭔가 이렇게 빈 공간이 되게 제법 많은, 혹은 베스가 숨을 때가 되게 많은, 이게 그런 게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다면 저는 아주 나이스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워터 낚시를 하기에는요. 대표적으로 뭐 스틱 베이트나 포퍼,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뭐 웨이크 베이트, 이런 친구들이 그런 곳에서 정말 잘 먹는데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베스가 이런 식으로 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루어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이게 그냥 물속에 둥둥 떠 있다가 갑자기 따라와서 뻑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 스트럭처면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이게 폭폭폭 하고 가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 있다가 빵 때리고 이렇게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폭폭폭 가요. 그러면 쫙 따라 붙어서 탁 때린다든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숨어 있다 나올 만한 그런 은신처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웜낚시를 할 때도 그냥 완전 오픈워터에다가 슝 던져가지고 이렇게 싹 당겨서 그냥 뭐 뻘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던지는 것보다는 바닥에 뭐라도 좀 있고, 나무도 누워 있고, 뭐 돌도 좀 잠겨 있고, 이런 데를 좀 선호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스가 뭔가 좀 은신을 하고 있다가 사냥을 개시할 만한 그런 곳이 주요하다라는 거죠. 제일 흔한 거는 큰 바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아무래도 좀 숨을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잠겨 있는 곳,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되고요. 아니면 뭐 정치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됐든 어쨌든 베스가 숨을 만한 곳, 그런 곳을 좀 제공을 한다면 그런 곳에서는 탑워터 루어들로 좀 손쉽게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이런 개구리 있잖아요. 이런 개구리도요, 사실 부유물 위에 던지잖아요. 또 부유물 위에 딱 올라가면 이 부유물이 숨을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버징웜, 우리가 흔히 버징웜이라고 불리는 이런 쉐드, 이런 웜들도요, 그냥 더 캐스팅 해갖고 마름 같은 거 위를 이렇게 주로 끌잖아요. 그럼 그 마름 밑에 이렇게 있다가 숨을 곳을 제공하다가 뭔가 자극이 생기면 이슈가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따라가서 퍽 하고 무는 그런 입질들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표층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들, 우리가 흔히 탑워터 낚시라고 불리우는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숨을 곳을 제공한 근처에서 입질을 받아내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탑워터 낚시로 베스를 걸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신감입니다. 베스 낚시를 하다가요, 탑워터 낚시를 시도할 때 내가 이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탑워터 낚시를 염두에 두고 낚시를 갈 때 딱 캐스팅하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물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던지라는 거죠. 가자 미국! 이게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입문자분들은 웜으로 잡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뭔가 되게 물 것 같은 상황일 때는 꼭 낚고 싶다라는 생각에 던지던 웜을 그대로 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탑워터 낚시로 꼭 고기를 잡아봐야지. 그게 뭐 버징이 됐든, 뭐 버즈베이트가 됐든, 뭐 개구리가 됐든, 스틱이나 포퍼 같은 흔한 탑워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 내가 익숙한 걸 던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탑워터로 고기를 낚아낼 수 있는 멋진 빡 하는 그런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를 그대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용기를 갖는 그런 자신감이 입문자분들한테는 필요하고요. 내가 낚시 경험이 정말 많은 분들도 탑워터로, 그러니까 뭐 이런 스틱 베이트가 있던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안 낚아보신 분들은 뭐 그런 건 뭐 꼭 굳이 저렇게 어렵게까지 낚아야 돼? 그냥 어차피 웜 던져도 물잖아? 라는 생각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냥 내 던지던 스피너 베이트 내 좋아하는 거 던져서 낚아내면 되잖아? 근데
타버터 낚시로 꼭 한번 낚아본다면 이게 뭔가 루어를 공격할 때에는 이 베스라는 친구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콕콕 쪼고 뭐 이렇게 톡톡 건들고 이러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서서 내가 타버터로 낚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정말 자신감을 갖고 캐스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중요했던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뭐 지금은 여름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이제 장마가 지고 태풍이 오고 육초가 이렇게 잠긴단 말이죠. 그 육초가 잠겨 있을 때, 육초가 이렇게 되게 넓게 잠겨 있으면요, 그런 데에서는 사실 베스가 이렇게 풀을 끼고 숨어 있기 때문에 낚아내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 곳에서 떠 있는 루어들로 고기를 낚아내는 게 어떤 정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스피너 베이트나 미노도 좋지만, 스틱 베이트, 거대한 스틱 베이트를 딱 갖고 가서 쇼어에 그냥 딱 꽂아가지고, 얘들아 형 왔다, 와서 물어라, 그래서 뻑뻑뻑뻑 액션을 주면 진짜 너무 육초가 가지런히 잠겨있는 거여서 정말 시원한 입질이 뻑 하고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특징적인 어떤 베스가 은신한 어떤 되게 좋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타버터 루어는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도 있으니까, 그런 끌어들이는 힘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캐스팅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베스 낚시에서 타버터로 낚시를 성공하는,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별로 낚시가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규전 두 번째 경기를 홀딱 망쳐놔가지고 좀 낚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놈의 애정의 타버터, 일전 때도 타버터 스틱베이트로 실수하더니 이전 때도 스틱베이트로 거한 실수를 해놔가지고, 그런데도 저는 이 스틱베이트 타버터, 그 중에서 이 스틱베이트에 대한 애정이 큰가 봅니다. 그 와중에서도 낚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그리고 올 시즌 정말 추워지기 전에, 물론 추워진 다음에도 눈이 내리더라도 2020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타버터 그걸로 입질 한번 시원하게 표면에 뻑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번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뭐 이번에 해서 안 했던 종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신감을 딱 갖고서 대차게 던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꼭 타버터 낚시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나만의 타버터 노하우가 있다 라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잘 읽어보고 저도 다시 낚시를 하러 갈 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